예,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번주 목요일은 강의를 잠시 쉬었습니다. 자, 리베카님, 손승경님, 1억 장자님, 손님님, 여우샘님, 드림님, 리비님, EK 에버슨이 강육배약, 윤태암님, 멜로디님, 해정86, 그리고 까망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성큼 여름이 이제 가나요? 아침에 조금 다소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여름을 한 번 더 이제 또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름을 그때 올 때 피하지 마시고 그 자체를 즐기시는 게 가장 후회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끝자락에 접어듭니다. 이번 주면 여름 휴가철이 다 끝나죠. 일반적으로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렇게 휴가 시즌이죠. 그죠? 다들 건강하게 이번 여름도 잘 마감하시고 또 다가오는 가을을 기다리면서 또 가을에는 무엇을 할 건지 한번 더 준비를 해보는 시간들 즐겁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들이 좀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8월 13일은 지금 미국 경제 위기설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 경제 위기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G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G2 국가, 미국과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나라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시점에 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실업률, 고용률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의 두려움, 그리고 부동산의 거품 등등이 지금 이 공영방송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에서도 지금 사실적인 관계를 빨리 보도를 해줬으면 하는데 조금 언론이 느린 것 같아요. BBC라든지 블룸버그 그리고 타임지 이런 데서는 끊임없이 지금 위기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전 세계가 지금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채팅창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 개정이 아니라 사실은 법은 그 이전부터 존재를 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채팅창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양해 바라고요. 제가 나중에 투자 자문업을 자문업으로 다시 바꾸게 되면 그때는 양방향 여러분들도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시 바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 무료 회원들이기 때문에 저하고 소통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법 규정은 따라야 되겠죠. 그죠? 법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론 무료 회원들이나 일반 제가 이거는 수익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위기, 그리고 지금 오늘 주제로 선정한 뭐냐면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한 중동 지역에 긴장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하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반이스라엘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직면해가 있는데요. 만약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는 대내적인 중동 전쟁으로 확진이 될 가능성도 높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굉장히 그로기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핵무기를 점검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고도 하는데, 굉장히 그것은 조락한 그런 방법이죠. 그죠? 핵무기는 사용이 철저하게 금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협박용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죠? 방어용. 그리고 상대 국가가 핵을 쏘게 되면 핵 보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 핵을 공격한다든지 그런데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지구가 멸망하겠죠. 지금 안 그래도 환경 탓으로
전 세계의 기후 이상 현상이 굉장히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대두가 되었던 탄소 배출권, 이 탄소 배출권은 아마도 내년에 이제는 현금화가 될 것 같아요. 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있죠. 예, 그 회사는 아마 내년 본격적으로 이제 자산화 시킬 수가 있을 거고요. 그 판매 수익을 이제 얻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전쟁이 휩싸일 수 있고 각 나라마다의 경제, 미국과 중국을 기반으로 한 경제 위기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 국가의 전쟁 가능성, 그리고 중동 전쟁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 심리가 많이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중동 긴장이 많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다시 거의 뭐 80달러 선을 돌파하기 시작을 했죠. 뭐 오늘 우리 나중에 뭐 WTI라든지 두바이유라든지 이런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가 들썩들썩거리죠, 그죠? 굉장히 상승을 하는 아무래도 이제 유전을 우리가 아무래도 유전을 다시 생산하는데 힘들어지니까, 그죠? 유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줄을 뭐 벌써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오늘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국제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장 테마성이 큰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립을 해버리고 아예 메모해서 이제 유가의 문제성,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다른 종목 뭐 보지 마시고 지금 선정한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뭐 단기 투자 수익이든 중장기 투자 수익이든 얻는 데는 용이할 것이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미리 종목들을 점검을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국제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그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이죠. 0.12%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내려갔습니다. 코스닥은 살짝 내려갔어요. 1.02%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강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약보합이 아니라 좀 하락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다행스러운 것은 많이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2%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밑꼬리를 만들면서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발 미국과 중국발 경제 위기가 이제는 완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은 끊임없는 아무래도 기축통화다 보니까, 그죠? 화폐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가장 간단하게 펼칠 수 있는 화폐 정책은 금리 인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예전에 벤 버냉키가 했던 헬리콥터 벤, 그죠? 돈을 끊임없이 풀어주는 그런 유동성 증가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금리 인하가 되겠죠. 자,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요. 중국은 벌써 경제 상태가 거의 고르기 상태로 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더 이상 중국은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리스크가 발목을 꼭 잡고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는요, 늘 존재합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예전에 제가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드렸죠. 이 유튜브에도 지금 점검물이 다 남겨져 있을 건데요. 중국 관련되어 있는 화폐 위안화죠. 그리고 중국 관련 주식, 채권 등등은 절대 투자를 하지 마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때도 벌써 왔을 거라고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들어갔다가 단타 치고 나와가지고 전문가님이 틀렸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은 다 붕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물론 한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침체기가 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중국은 도를 넘었다는, 선 넘었다는 거죠. 이 경기 침체의 붕괴가 선을 넘었다. 흥다그룹, 그리고 벽개원이라고 그러죠. 컨트리가든 홀딩스, 이런 회사들이 건설회사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한 나라의 경기 침체는요, 건설회사가 무너질 때 시작이 됩니다. 다시금 건설회사가 안정을 취하게 될 때, 그때가 다시 이제 경기를 다시 재회복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레파토리는요, 사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장착을 해야 됩니다. 경제가 성장을 할 때는 한 나라가 건설업이 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나라의 경기 침체, 이제 성장이 멈추고 다시금 침체의 기로에 빠질 때는 건설업이 다시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기본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넣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구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안 되면 이제 외워버리죠. 뭐, 우리 밥 먹는 거 숟가락 들 줄 알잖아요. 젓가락질 할 줄 알잖아요. 그거는 많은 오래된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제는 투자는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경제적 안정을 취할 수가 없고요.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연봉을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연소득이 많아도 말이죠. 그걸로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뭐 특정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단지 종목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무슨 종목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속이 상한 적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투자에 성공 투자를 위해서 발돋움을 쳐야 되는데 말뿐이에요. 그리고 얻어먹기만 원하죠. 스스로가 어떤 학습의 시간을 가져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종목에만 기웃기웃 거리는 거죠. 그죠? 근데 본인은 뭘 내놓지를 않아요. 왜? 공부한 바가 없고요. 학습한 바가 없기 때문에 내놓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단 속에서 얻어먹기만을 바라고 눈만 휑하게 떠가 있는 거죠. 얻어먹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들 335 모여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와 투자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좀 더 앞서 나가는, 조금씩 더 좀 세게 걸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은 봤고요. 환율 유가를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거의 1,400억대 육박을 했다가 지금은 1,371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다시금 한 번 더 하락하는 그런 추세로 변해야 된다. 이 금리 인하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우리 한국도 당연히 금리 인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러면 환율은 변동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죠. 미국의 달러 하락, 미국 달러 금리 인하의 하락폭과요, 한국 원화의 금리 하락폭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좀 더 거세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더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안정감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환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금리를 인하를 하고 한국이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는 미국의 금리 인하 폭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화폐량이 다르기 때문에 충격을 준다 보다는 영향을 주는 정도가 미국 달러가 제일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비 미국 달러 값어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1270원에서 1300원 사이까지 일단 빠르게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것은 뭐 1150원에서 1200원대죠. 뭐 시점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대략 한 요 정도 금액이 되겠네요. 그죠? 한 요 정도 금액으로 달러가 환율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경제는 안정세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뭐 근래에 1,400원까지 올랐다가 이제는 다시 1,370원, 거의 30원 정도 떨어지는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좀 더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원과 엔 볼까요? 엔화가 끊임없이 떨어지다가 엔화 일본에서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요. 이제서야 이제 엔화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갖다 단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에 의해서 엔화 가치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일본에 이제 자유롭게, 그죠? 저 엔화 시대에서 여행을 많이 갔던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게 추측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엔화 가치가 이번에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일본 정치계, 경제계에서는 이 통화 정책을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WTI 뉴욕 선물입니다. WTI 뉴욕 선물인데 역시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동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유가 상승에 기인할 것이다, 영향을 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80달러를 넘었죠. 지금 WTI 오전 선물이 80달러를 넘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유가가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박스권 아니죠, 현재까지는. 자, 그런데 이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뭡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전 세계에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든 기름, 석유가 필요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전 세계의 물건 가격, 물가가 또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요소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그렇지는 않는데 과하게 떨어지거나 과하게 올라가면 조금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대두가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더 유가 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설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유전회사의 수익만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WTI 뉴욕 선물이 드디어 80달러를 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주 생산하는 두바이유도 마찬가지죠. 두바이유도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아무래도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도 자극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가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스라엘 이 전쟁이 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전쟁설이 뭐 이란이 이틀 내에 공격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현재까지는 공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은 이제 국제 유가가 들썩이면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말고 이리저리 뭐 정신없이 늘어놓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오늘 말하는 종목을 스크랩을 해놨다가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제2의 코로나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제2의 코로나가 발생하면 엄청나게 유가가 떨어질 겁니다.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유가는요, 경제는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 다 죽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 되면 이제 석유 가격이 점점 수요가 늘면서 가격은 선반영해서 미리 급등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석유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석유 회사에 투자를 하면 안 되죠. 반대로 이제 석유 가격이 바닥권을 형성을 했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제2의 코로나가 왔다가 이제는 제2의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이제는 경제가 회복할 것이다. 자, 이런 초점이 맞춰질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유가를 상승에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오히려 이제 유가 관련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유가 관련 기업은 유가가 상승할 때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 회사를 잡자는 것이죠. 예, 그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가가 상승할 때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업. 자,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종목은 바로 대성에너지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우왕좌왕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메모링을 하셨다가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오늘 제가 방송하는 이 종목 내에서 그냥 투자를 하시면 돼요. 자, 대성에너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테마성이 큽니다. 그죠? 민감하게 보이죠? 이러한 석유 가격에 굉장히 들쑥날쑥 상승과 하락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쵸? 거의 50% 이상 다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50%에서 100% 정도. 그죠? 이런 테마성이 크다라는 것은 민감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되면 이런
뉴스가 뜨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그냥 여러분들이 가두어서 그냥 수익을 내주면 됩니다. 그죠? 뭐 최근 근래에는 8,500원대에서 최고 12,000원까지 대략 한 50% 정도 상승을 했네요. 50% 정도. 요 앞전에는 8,300원에서 14,100원, 50%가 넘는 그런 수익을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성에너지라는 회사는 일단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 덩달아서 상승한다. 이 종목을 오늘 정리하는 겁니다. 추후에 이런 일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자, 작년에는 실적이요. 9,995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9,995억의 매출을 기대를 했고요.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이 204억이고, 당기순이익은 149억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올해 1, 4분기에만 대략 4천억을 했습니다. 4천억. 그러면 1년으로 환산하면 거의 1조 6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익보다 벌써 넘어섰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작년 당기순이익보다 넘어섰어요. 벌써부터 1, 4분기에 벌써 다 목표를 달성을 했다는 거죠. 물론 자, 이럴 때는 와, 이 회사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 분기별 특성을 봐야 됩니다. 분기. 그러니까 작년에도 1, 4분기와 2, 4분기에는 매출이 집중됐다가 3, 4분기와 4, 4분기에서는 꼬르박는 거 아니었느냐. 요런 점을 분기별 특성, 작년보다 실적이 너무 많이 증가했을 때는 반드시 분기별 특성을 봐야 돼요. 자, 봤더니 아니다 다를까 2, 4분기와 3, 4분기에는 작년에는 실적이 안 좋았네요. 작년에도 1, 4분기와 4, 4분기에만 실적이 좋았네요. 그죠? 예, 물론 이것은 외부적인 환경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와 같이 전쟁설이라든지 또는 뭐 석유 가격이 파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요. 뭐 2, 4분기, 3, 4분기에도 큰 실적을 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외부 환경 요인이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작년의 기점으로 봤을 때 1, 4분기에는 실적이 좋았고요. 2, 4분기, 3, 4분기에는 손실이 기록하면서 4, 4분기에 다시 이익이 나면서 어떻게 해요? 좋아졌다. 이렇게 기업이 전체적으로는 이익이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올해 1, 4분기를 보면 230억이잖아요. 그죠? 그럼 작년 1, 4분기와 올해 1, 4분기를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늘었죠. 작년 1, 4분기와 올해 1, 4분기 역시 당기순이익도 늘었습니다. 매출은 거의 뭐 비슷하지만 한 70억 정도, 90억 정도, 100억 정도가 떨어졌네요. 매출은. 그런데 이익은 더 늘었다. 예, 이런 관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1, 4분기에 이렇게 분기별 특성을 보지 않고 그냥 올해 1, 4분기가 작년 1, 2년보다 더 좋다. 자,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이익이 뭐 엄청난 거 아니냐. 예, 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분기별 특성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작년 4, 4분기만 하더라도요. 2, 4분기, 3, 4분기 손실을 다 메꿨습니다. 그죠? 그럼 1, 4분기 실적이 거의 어떻게 됩니까? 작년 1년 실적보다 작년 4, 4분기가 2, 4분기, 3, 4분기보다 더 좋았어요. 두 개 합친 것보다 손실폭보다 더 좋았어요. 그럼 4, 4분기의 실적으로 1, 4분기의 실적을 더하고 그죠? 2, 4분기, 3, 4분기의 마이너스 실적을 빼면은 나오는 수치가 올해 1, 4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올해 실적은 지금 1, 4분기 이익보다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나름 작년보다는 더욱더 이익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부채 비율이 151%, 뭐 재작년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139%, 이 부채 비율은 뭐 유동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채 총계가 작년에는 4,800억, 올해는 4,600억으로 부채 총액도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유보율은요, 끊임없이 상승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구현이 되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지금 전쟁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적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이제는 이 종목 대성에너지라는 종목을 이제 봤는데 지금 가격대가 여러분들도 육안으로 확인이 되겠지만 완만하게 어떻게 됩니까?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을 이 저점을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추후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 라인에서 매수할 기회가 있다면 기본적 분석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한 번 더 떨어져 준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단타 수익을 내든 뭐 중기 수익을 내든 장기까지는 가져갈 필요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치솟았던 국면은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테마성을 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주가가 이 종목의 주가가 9,000원 이하로 하회한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는 국제 유가 관련주는 나는 이 오늘 제가 설명하는 범위 내에서 이 종목만 가지고 다른 종목도 무수히 많은데 이 종목만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스크랩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그냥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스크랩을 하고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유가 관련주 이렇게 메모링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9,000원 밑으로 하회하게 되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근데 지금 테마를 타고 올라왔으니까 테마가 꺼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내려앉을 때, 그죠? 한 번 더 파동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벌써 놓쳤으니까 9,000원 밑으로 하회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 타임 다음 기회에는 놓치지 마시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 단 분기별 특성은 있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성에너지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흥구석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흥구석유. 자, 흥구석유 똑같죠. 차트가 굉장히 반응도가 어떻습니까? 높죠. 근데요, 이 종목도 이러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잘 보여주죠. 속된 말로 뭐 전문가들이 표현하는 속칭, 이거는 거저먹는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는 뭐 전쟁이 다들 끝나고 이제 안정세로 들어가면 석유 가격은 다시금 급락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때 또 잘못해가지고 물려가지고 또 애를 먹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금 조정을 받아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기업이 얼마만큼 지금 실적과 연동되어서 기업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 정도는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흥구석유.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종목이죠. 물론 뭐 한국석유부터 봐야 되는데 요거부터 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 흥구석유는 실적이 작년에도 매출액 대비 대성에너지보다는 훨씬 못하죠. 매출액이 1287억이었고요. 영업이익 1억, 당기순이익 11억. 원하는 만큼의 실적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저 영업이익률이 원래 유가 관련주, 국제 유가 관련주는 굉장히 마진율이 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유소에 가면 세금 많이 내고, 그죠? 원유값 원가 내고요. 남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리터당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박리담회가 되죠. 많은 양을 판매를 하니까 그나마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가 관련되어 있는 유전 관련주들은 전부 다 마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 박리담회로 인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창출을 하거든요.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왜 이리 낮지? 이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가율이 굉장히 높고 마진율이 굉장히 낮다. 석유 관련주들은, 유가 관련주들은 그렇다. 그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흥구석유에서는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이 부채율이 16%밖에 안 돼요. 그죠?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기업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익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매출 대비해서 너무 낮다는 거죠. 거의 1%대입니다. 그죠? 1%. 그러니까 99%가 원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낮죠? ROA와 ROE가 굉장히 낮은 수치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흥구석유는 3월 달에 1, 4분기에도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뚜렷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이 흥구석유보다는, 물론 테마성은 큽니다. 테마성은 커요. 흥구석유보다는
안정감은 대성에너지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답답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스크랩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할 때 우왕좌왕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이제 두 가지 종목이 머릿속에 입력이 됩니다. 유가 관련주, 대성에너지, 흥국석유. 이렇게 가면 된다. 흥국석유는 테마성이 대성에너지보다 좀 더 크다. 그러나 기업이 안정성은 대성에너지가 훨씬 더 안정성이 있다. 재무제표상. 자,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안전한 종목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흥국석유보다는 대성에너지가 더 메리트가 있다.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하시려면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걸 추천합니다. 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 수익이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걸 좋죠.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는 제가 당연히 아주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 중에 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만약에 끝나버리고 또는 이스라엘의 전쟁설이 나돌았지만 위기설 그리고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지만 이게 다시 완화가 돼버리면 석유값은 뚝 떨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요 또 뭐 끊임없이 하락을 해서 12,000원, 13,000원대까지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 조정을 받고 떨어지는 구간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 지금 현재 주가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재무제표에 비한다면은 재무제표에 보고 판단한다 그러면 조금 지금 현재 주가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들어간다. 예, 그래서 뭐 급기야 죄송합니다만 이 종목은 전 세계 국가가 안정감을 가질 때는 경제적 안정이 올 때는 5, 6천원대까지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매수를 하셔서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스탑을 걸고요. 예, 수익 실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예상하는 가격은 대략 한 19,000원대는 스탑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3,000원에 매수를 했다? 자, 근데 주가가 19,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이탈을 했다? 그러면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스탑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증권사를 이용을 하시는 분은 19,000원에 스탑을 걸어 놓고 만약에 19,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자동으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미리 세팅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까지요. 우리가 대성에너지와 흥국석유 두 종목을 봤는데 이 두 종목 중에서 제가 한번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대성에너지가 기업적으로 더욱더 안정감이 있고 수익성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감도는 흥국석유가 민감도가 있긴 해요. 근데 대성에너지도 흥국석유 못지않게 그죠? 못지않게 민감도가 있습니다. 그죠? 민감도가 들쑥들쑥 이렇게 상승을 하는 민감도가 있어요. 그러면 두 종목 중에서 안정적인 종목을 골라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흥국석유보다는 대성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맞다. 두 종목 중에서 투자를 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유가 관련주는 이번 기회에 스크랩을 하셔서 이제는 외우시자는 거죠. 뭐 내가 나중에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투자 학습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런 부분이 기여를 한다고 그러면 안 되면 힘들어도 외워야죠. 뭐 아니면 관심 종목에 그죠? 제가 뭐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에 여기는 뭐 UAM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이렇게 해서 종목을 정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에다가 유가 관련주 해서 대성에너지, 흥국석유 이제는 뭐 이제 할 한국석유 뭐 이런 거는 미리 세팅을 해놓고 요 안에서 그냥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크랩을 오늘 뭐 이전에 방송을 했던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스크랩을 해놓기를 한 번 더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한국석유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흥국석유부터 먼저 했네요. 자, 한국석유입니다. 이 한국석유가 근래에 이렇게 들쑥날쑥 그랬어요. 그죠? 들쑥날쑥 그랬는데 이것도 당연히 중동의 긴장 고조로 인해서 중동의 이스라엘 기점을 해서 중동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국제유가가 WTI가 팍 치솟으니까 이 관련주들이 막 같이 들쑥날쑥 거리는 거죠. 자, 한국석유를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죠. 예, 한국석유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석유는 지금 매출이 작년에 6,700억이고요. 그죠? 올해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실적이 2, 4분기까지 나왔네요. 그죠? 요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작년 1년보다는 현재는 저조하지만 지금 이 회사가 예측하는 것은 작년 매출 6,700억보다 올해는 조금 대략 6,800억보다 한 300억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52억에서 204억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예측치는요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상장기업은 자기들이 불분명한 근거를 가지고요 예측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서 공시를 하게 되면요 그게 안 맞으면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거의 맞아 들어가요. 근데 당기순이익은 148억에서 152억, 한 4억 정도 상승하는. 그래서 ROE가 작년 비교해서 거의 큰 변화는 없는 그런 실적을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연말에 예상되는 퍼의 가격이 대략 한 18.04를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작년에는 9.65였는데, 그럼 퍼 기준은 지금 가격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대략 작년 연말 기준의 주가는 대략 한 11,000원대, 12,000원대였거든요. 11,000원, 12,000원. 자, 그러면 11,000원, 12,000원대였을 때는 퍼가 대략 9였단 말이에요. 9.65였는데 올해는 18.04. 지금 이제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대비해서 올해는 이익은 거의 비슷한데 주가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여기서 보시면 업종포가 5.4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18.46이에요. 지금 주가는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국제 이스라엘발 중동국가 긴장 고조로 인해서 전쟁이 만약 확진이 이루어지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확진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기대감으로 먼저 상승을 하는 거니까 지금 높다 낮다 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신빙성이 없다는 거죠. 만약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해보세요. 그럼 이 회사는 주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말 하늘 끝까지 더 치솟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에서 선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주가는 엄청나게 미리 선반영해서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주가가 먼저 가고 나중에 재무제표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범으로써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의 폭이 커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주가는 퍼는 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실적이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주가 대비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 퍼는요 지금 예상되는 퍼는 18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퍼가 5로 바뀔 수도 있고 2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실적이 더 좋아지면. 그죠? 국제유가 인상을 통해서 재무제표의 당기순위 EPS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되면 퍼는요 주가 대비 EPS의 나눔값인 퍼는 굉장히 저평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실제로 국제유가 인상을 통해서 이익이 많이 확산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퍼는 더 낮은 수준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근데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는 그걸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국제유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혜를 볼 기업이니까 미리 선반영해서 상승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까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석유는 다른 흥구석유나 대성에너지 등과 마찬가지로 유가가 들썩일 때 어떻게 해요? 같이 테마를 타고 상승을 한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재무 실적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감으로 예측치를 가지고 주가가 미리 상승하는 효과를 가진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주가는 다시 급락하겠죠. 그죠? 급락을 하게 되면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작년 대비 그리고 업종 퍼 대비해서는 현재는 너무한 과한 가격이다. 그래서 자기 가격까지 떨어지려고 그러면 많은 초반대 정도까지 떨어져야 이 기업은 정상 가격에 돌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겠죠. 대성에너지든 한국석유든 그리고 흥구석유든 유가 관련주들은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요 다른 종목의 주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석유 가격이 오르면 석유 회사는 이익이 커지겠지만 다른 회사는 석유를 구입을 해서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마진율,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석유 관련주는 우리가 석유 관련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석유 관련주는 올라가면 우리한테는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손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죠. 예, 그래서 석유 관련해서 테마가 분다는 것은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악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석유주가 상승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좋은 일이 당연히 아닌 것이죠. 예, 이것도 상식적으로. 그러면 대표님, 대성에너지나 한국석유, 흥구석유 등의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은 악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100%는 아니죠. 100%는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어떤 경제적인 국제적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우리에게 악재가 되지만 그런 동요 없이 그런 원인이 아니고요. 이 회사가 성장을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같이 가겠죠. 그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적인 요인, 전쟁이라든지 뭐 팬데믹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국가적인 경제 악재가 떴을 때는 석유 가격은 상승하고 다른 종목들은 전부 다 악재가 된다. 예,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테마가 불 때 그렇습니다. 범국가적인 테마가 불 때 석유 가격이 인상이 될 때는 다른 종목들은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래서 뭐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석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 종목을 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다. 즉 말하자면 전쟁의 위험성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지금 어디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죠? 일어난 건 아니죠. 그죠? 중동 지역에 이 지정학적인 위기가 고조가 됩니다. 그럼 지정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마스였습니까? 하마스와 이란. 그래요? 그죠? 근래 하마스 지도자 이름이 이스마일인가요? 이스마일 하니에인가?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됐다. 그죠? 그래서 뭐 배후로 지목되는 게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복수전을 준비를 하겠죠. 그죠? 그 뒤에 군사령관도 아마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습에 의해서.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 지역에, 그죠? 중동 지정학적 그 위기가 고조된 그 지역, 홍해발이라고 해요. 홍해발 수해가 발생합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운송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아무래도 홍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흥하해운도 그쪽에서 석유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수출입을 해야 되니까 흥하해운도 중동 지역의 위기가 고조가 되면 테마주로서 흥하해운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다. 예,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흥하해운도 어떻다고요? 중동 지역의 위기가 고조가 되면 석유를 운송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배가 움직이니까요. 굉장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흥하해운은 아무래도 뭐 요금 같은 게 다 비싸지겠죠. 그죠? 위험하니까. 예전에 흥하해운이 예전에 피랍됐었나요? 이 관련 배가. 그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일단 중동 지역이 위기 고조 하면은, 이제는 운송상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운반비가, 운송료가 굉장히 상승한다. 그래서 흥하해운도 테마주로 엮입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 전쟁입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고요. 자, 근데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봉을 연봉이 아니라 연간을 보면 2019년, 20년에는 손실을 엄청 기록하다가 2021년, 2022년, 2023년에는 기업이 굉장히 매출이 되면서 이익이 폭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익으로 돌아서면서 이익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재작년보다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은 떨어졌는데 당기순이익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는 1, 4분기에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의 이익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10%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10%가 넘는 그런 실적을 달성을 했거든요. 분기별 특성을 한번 볼게요. 골고루 이루어집니다. 늘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큰 문제 없이 실적은 기록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작년에는 매출이 대략 600억이죠. 1600억이고 재작년 1700억이에요. 올해도 1600억에서 17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의 폭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끝까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은 영업이익은 작년 기준으로 246억인데 그죠? 당기순이익은 347억이다. 아무래도 영업의 수익이 더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더 줄어드는 영업의 비용 항목이 더 많은데, 이 회사는 오히려 재작년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했으나 당기순이익은 줄었죠. 297억에서 238억. 그런데 작년에는 246억에서 347억으로 100억 정도가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더 늘었어요.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환차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죠. 1, 4분기에는. 그죠? 자, 그래서 작년에는 일시적인 당기순이익이 좀 상승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 대비 당기순이익은 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죠. 아무래도 부채를 동반한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작년 재작년 까지 우리가 보면은 부채 비율은요 140%, 134%, 90%, 현재는 86%. 부채 비율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모습이고요. 유보율은 손실을 기록하고 그 이전에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없었지만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2022년 그죠? 대략 9억. 그 다음 작년에는 38억. 이렇게 유보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ROE도요,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현재 바야흐로 이 조선업과도 관련이 조금 연계성은 조금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조선업 부원과 같이 힘입어 이 흥하해운업도 해운업이 아니고 이 해운업 운수창고업도요 같은 수혜를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까지는 큰 무리 없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주가 수준은 어떻는가? 자, 지금의 주가 수준은 우리가 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은 안 나오지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업종 퍼가 8 대비 18.84. 근데 이 퍼는요 지금 주가 대비 퍼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12월 기준으로 한번 해본다면 요 정도인데, 그죠? 지금보다 조금 주가가 낮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퍼가 조금 떨어지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EPS 대비 주가가 대략 1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퍼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간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이 기업도 2,000원대 초반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대략 한 2,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면 딱 여기 지지선이 되겠네요. 딱 지지선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단타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운업은 나름대로의 이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투자하고 우리 유료 회원님들한테 종목을 매수 사인을 내는 거는 조금 힘듭니다. 흥하해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업이 한번 국제적인 어떤 현상이나 기업 내부의 현상으로 인해서 손실을 기록하게 되면 크게 손실이 기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회계 재무제표상으로. 그래서 조금은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저는 투자하기를 조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따라갈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잘 하시면 되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저번 주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금, 테마가 좀 강하게 불었던 종목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유가 관련주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진원생명과학이죠. 진원생명과학. 이 진원생명과학은 미국 자회사, CGXI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신종 전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신속 대응 협력 기구라는 게 있어요. RRPV라고 있는데 거기에 회원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 바이오 기업하고요, 대략 한 180만 달러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테마가 불어가지고 지능생명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했던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홍해발 수혜가 더욱더 연장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는 그 TYM이라는 회사가 좀 문제가 있었죠. 예전에는 이름이 아마 동양물산이었을 거예요. 농기구 관련주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그 대표였죠. 대표가 김모 씨였는데 제가 잘 모르겠네요. 김모 씨일 거예요.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을 위반을 했죠. 그리고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을 받았어요. 횡령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수사 중입니다. 아직 확정난 건 아닌데, 그 TYM 대표이사가 횡령과 관련해서 뭐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도 위반을 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그러니까 횡령을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잠시 차트만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이 회사를 분석하자는 게 아니라 TYM 동양물산일 겁니다. 아마 예전에 동양물산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보세요. 횡령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떨어져 버렸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 어느 정도로 바뀔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도요, 기업 내부적으로 이런 횡령이라든지 또는 뭐 각종 범죄, 사기 범죄라든지, 그죠? 이런, 또는 정경유착에 따른 뇌물, 이런 것들, 뭐 이런 그 알선수재, 배임수재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요, 주가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죠? 기업의 이익이 전부 다 개인의 주머니 속으로 쏙쏙 들어가 버리니까 당연히 이익이 뭐 나더라도, 그죠? 그 돈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내부에 남는 건 아니니까 많이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아마 그런 사유로 주가가 많이 들썩였다. 요 정도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유가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여러분들 보시려고 그러면 WTI 원유 선물,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죠? 환율 유가 차트에서 여기 WTI 뉴욕 선물 요걸 봐주시면 돼요. 80달러를 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72달러에서 요 차트를 보시면 참고가 될 것이고, 이런 유가 관련주에는 4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성에너지, 그리고 한국석유, 홍구석유, 이 발음이 홍군지 흥군지 맨날 헷갈립니다. 어디 갔나요? 이게 흥구석유, 그죠? 한국석유, 흥구석유, 그리고 대성에너지, 그리고 중동발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는 흥하해운도 포함을 해서 함께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이 4종목,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메모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중동 지역의 어떠한 전쟁 위기라든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메모를 꼭 해놓으시고, 유가 관련주에서는 대성에너지,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 3종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유가가 상승한다는 그런 예측이 되고 뉴스에 보도가 된다면 다른 종목 보지 마시고 그 종목 3종목을 필두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 조금 전에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석유와 대성에너지는 괜찮은데 흥구석유는 조금 테마성은 당연히 있는데 기업의 안정성에는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여타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 신뢰성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됐겠죠. 자, 이제는 주가가 상승한다, 유가에 관련된 테마가 분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한국석유나 대성에너지 쪽으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면 투자에 이제 유가에 대비한 투자는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오늘 마지막까지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네요. 예, 리베카님 추가로 더 들어오셨네요. 손승경님, 에블레님, 푸른장미님, 일억장자님, 손님님, 여울샘님, 드림님, 이케이님, 보보님, 코알라님, 핑크핑크님, 에베스님, 강류백약님, 윤태아님, 야구조아님, 윤스님, 멜로디님, 블락님, 까마귀님, 오늘 조금 뭐 들어오셨네요. 예, 어쨌든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방송을 목요일은 안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도 공휴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다음 주 화요일로 정하겠습니다.
저처럼 그런 이렇게 좀 빌빌거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올 여름 끝나기 전까지 건강한 모습 잘 유지하시면서 또 새로운 계절인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